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3대3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쑥맥 의대생과 눈이 맞아 5년간 길고 긴 연애를 했고 행복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제 남편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슨 케이크 진짜 맛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만날 때 사다 주곤 했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연애하다가 자주 싸운다고 하던데 저는 그와 다퉈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절 위해주고 제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천사였거든요. 그와 사귀는 동안은 제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 그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결혼식장도 호텔 예식으로 예약을 했죠. 상견례 날 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옷무새도 체크해주고 식사할 때 반찬도 숟가락 위에 놓아주며 무척 잘 챙겨주시더군요. 예비 남편의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도 누나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걸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비 남편을 의사로 만들기까지 아들의 학원 시간표는 물론이고 하루 공부 계획표까지 전부 플랜을 짜주셨다고 해요. 한마디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리하셨던 거죠. 물론 남편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노력도 대단하셨던 걸로 봐서는 보통 시어머니는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혼수로 30평대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예단비는 1억에 호텔 예식 비용을 모두 저희 친정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사돈 어른이 아들 갖고 장사하는 기분이 든다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딸 결혼을 망칠 수는 없기에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조용히 예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데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웃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결혼식을 진행하길래 저는 그가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신혼여행에서는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즐겁고 신나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자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여서 학교로 출근을 했고 남편은 대학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가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하면 뜬금없이 저더러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하시고는 끊곤 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도 계속 일할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전화까지 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말 불쾌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자기 아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놀고 먹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신혼생활 6개월쯤이 흘렀을까요? 결혼 후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에게 시큰둥하고 자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여느 레지던트들처럼 제 남편도 하루하루를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이 대학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서 잔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잦아지곤 했죠. 어느 날은 며칠을 안 들어오길래 제가 그의 속옷과 옷가지들을 챙겨서 그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 1층 로비에 와 있으니 혹시 지금 내려올 수 있냐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남편은 누가 저를 보기라도 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옷이 담긴 쇼핑백만 낚아챈 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가 라고만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애써 내 착각일 거라는 생각만 하려고 했어요. 다른 교수님들 계시니까 눈치 보느라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내가 남편에게 뒷전이다 싶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주말에는 일을 쉬기 때문에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끝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고 말을 거는데 그는 말없이 자신의 서재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더군요. 갑작스러운 귀가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의 방 앞에서 노크를 하며 무슨 일이냐며 문 좀 열어보라고 했고 남편은 지금 혼자 있고 싶으니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했죠. 나중에 병원에서 저에게로 연락이 왔고 알고 보니 그가 병원 생활에 지쳐서 병원을 뛰쳐나온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남편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에게도 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죠. 저는 그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고 그를 잘 다독여 주었어요. 다음날 그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또 그가 병원을 탈출했고 점점 탈출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도 자주 병원을 뛰쳐나오니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저희 친정에서 그에게 병원을 차려주길 바래서 저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부유한 편이었거든요. 신랑에게 저희 집 재산에 대해 일일이 말한 적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잠깐 자신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날벼락 맞듯이 남편에게 별거 통보를 받았네요. 그래, 많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를 이해해주자. 그의 이상 행동들을 참 많이도 참아주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서 며칠을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한 딸이 친정집에 머무르니 부모님 뵐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제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잘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친정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남편이 연락도 잘 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출근을 위해 옷가지들도 더 챙겨올 겸 신혼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일하는 중인지 집에 없더군요. 서재방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바라보다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를 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를 잘 하지 않는데 그날 왠지 저도 모르게 컴퓨터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이곳저곳 클릭하다가 못 보던 폴더가 보이길래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속에는 누드 차림의 여자와 남편이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여자들과 있던 장소가 하나같이 다 다른 걸로 보아서는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원나잇을 하고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떨려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이러려고 내게 별거를 하자고 했던 거란 생각이 들자 배신감에 눈물도 나고 화도 났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 사진들을 제 메일로 전송시켰어요. 그리고 곧이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후다닥 컴퓨터를 껐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네가 왜 여기 있냐며 차갑게 물었고 저는 쌀쌀 맞은 남편의 말투에 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내가 왜 내 집에도 못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딴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는데 방해라도 되나 보지? 컴퓨터에 증거를 아주 고스란히 올려놨더라. 덕분에 이혼 진행은 쉬워지겠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준비해놔. 너 설마 내 컴퓨터 뒤졌냐?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뭐? 남의 물건? 그래, 이 컴퓨터는 오빠가 사온 거니까 이제 남의 물건 맞네. 근데
여기 우리 아빠가 사준 내 집이야. 오빠나 남의 집에 있지 말고 당장 나가지 그래? 그리고 내가 싫어져서 이혼하고 싶은 거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나 속이고 뒤에 몰래 창녀 같은 애들 만나고 다니면서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멀쩡한 의사들이 욕먹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자신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이건 잠깐 스트레스 푸느라 호기심에 몇 번 그런 거라고 바람 피운 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없이 변명만 하는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처음부터 병원 차려준다는 말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너네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돌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고. 뭐? 오빠 진짜 어이없네.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오빠가 저질스럽게 몸 굴리고 다닌 주제에 병원을 차려달라고? 오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저도 이날 참 많이 울었네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연애를 짧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5년간 본인 성격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돌변할 수 있을까? 사람 참 무섭다. 이런 생각들만 났습니다. 정말 연애하는 동안엔 너무나 자상했던 사람이어서 결혼 후에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에게 무심하고 병원 일에 무책임하고 뒤로는 몰래 원나잇을 즐기는 남자라니요. 이 일을 겪고 나니 결혼식 날 그의 표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결혼하자곤 했지만 결혼 후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발목 잡힐 것 같아서 내심 걱정하는 그런 찌질남의 표정이었던 것 같네요. 저의 부모님들은 그와의 이혼을 적극 찬성하셨고 저도 더 이상 저런 변태 원나잇 남편과는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 먹은 후 시어머니께 남편의 원나잇 사진을 보내고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자기 아들 잘못을 감싸시는지. 예, 의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 머리도 좀 식힐 겸 그럴 수도 있지. 넌 겨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이혼을 한 해 만에 시어머니한테 천하질이니? 그리고 애초에 네가 내조를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민준이가 너한테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다는데 넌 굳이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 사단을 내니? 엄연히 따지면 네 잘못도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는데 전화통화 내내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머님, 잘못이라뇨.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 민준 씨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제 집에서 나와서 친정집에 머물러주는 배려도 해줬고요. 일 때문에 바쁘다며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게다가 맞벌이 하면서 남편 집안일 한 번 시켜본 적 없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 매일 밤 남자 갈아치워가며 잠자리 한 적도 없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머니, 실성하셨어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시어머니의 욕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온몸이 떨려 더는 전화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도 전해줬고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모전자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부모님한테 그 사진을 뿌렸다는 게 몹시도 화가 났나 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괘씸하네요. 그 후로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또 고성이 오고 갔네요. 너, 우리 민준이가 벌어온 월급 한 푼도 빼지 말고 가져와. 그 돈 다 썼는데? 다 써서 한 푼도 없어요. 넌 의사 월급이 그게 얼만데 그걸 다 썼다는 거야. 의사 월급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아무튼 다 써서 한 푼도 없다고요. 억울하시면 소송 거시면 되잖아요. 이게 따박따박 어디서 말 대답이야? 됐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네요.
시어머니도 이것저것 알아보셨는지 더 이상 연락이 없더라고요. 변호사 써봐야 변호사 비용만 나가고 건질 게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더 이상 남편 월급을 가져오란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집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러 간 날 시어머니가 딱 버티고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 했더니 저에게 여기 있는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손끝 하나 건들지 말고 나가라! 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요구한 예단대로 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30평대 아파트였고 신혼살림도 고가의 가구와 가전으로 채워놓은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손끝 하나 대지 말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주머니, 여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당장 나가시죠. 잊으셨나 본데 이 집, 가전 가구, 심지어 남편이 타고 나간 차까지 전부 제 명의예요. 그 사람한테도 차 갖다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리 하세요. 그리고 아주머니, 뻔뻔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 이혼 준비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그 집과 차를 공동 명의로 사주신 건 줄 아셨나 봐요. 아무튼 그날 저는 제 옷가지와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물건들 몇 개만 챙겨서 나왔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약 1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고 그 후로 저는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러다 부모님이 미리 증여해 주신 현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걸로 돈을 좀 벌게 되었어요. 큰 수익을 벌게 된 저는 부동산에 올인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여러 채를 굴리다 보니 어느 순간 평생을 놀아도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는 걸 보시더니 저에게 투자 감각이 있다며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 부모님 재산도 원래 많았지만 더 많이 불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강남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낸 것에 스스로 대견했네요. 저는 임대를 주며 건물 관리를 주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 건물주들과의 모임을 종종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었고 이걸 주업으로 삼고 있더군요. 그와 함께 투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와 연애하면서 이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해도 또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사실을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어렵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제게 고백할 게 있다며 사실은 자기가 이혼남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집의 딸과 결혼을 했대요. 그녀가 그와 결혼하자마자 명품 옷과 가방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돈을 물 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하루는 와이프 이름으로 건물을 매수하려고 와이프의 통장을 오픈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네요.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힌 통장을 보고 와이프를 추궁하니 친정집이 어려워 도와드리느라 돈을 좀 썼다고 했는데 그 돈이 무려 5억이 넘는 돈이었대요. 그 후로도 1억을 더 달라고 하기에 처가댁에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네는 자네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더래요. 알고 보니 그의 와이프가 도박에 빠져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박에서 헤어나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와이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심한 도박 중독에 걸려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우리 둘 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라며 오히려 지금은 감사한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저희 둘은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고 오히려 더 사이가 돈독해졌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듬직한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둘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육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병원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참석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병원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손자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의 손주들 사랑이 무척 크셨거든요. 매일 지인들에게 사진으로만 보여주시다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땡땡병원 이사장 김도진이라고 아버님의 성함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병원 이사장님이신 건 미처 몰랐는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으니 땡땡병원 이사장이시고 이번에 10주년 행사를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더군요. 며칠이 지나 땡땡병원 10주년 행사날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서 시부모님과 함께 호텔에 마련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상에 올라가 10주년 축하 연설을 하시고 저희는 예약석에 앉아서 아버님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었죠.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첫째가 뛰어다니다가 한 의사와 부딪혀서 그분 옷에 음료수를 잔뜩 쏟고 말았어요. 그분께 죄송하다 인사드리려고 얼굴을 보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더군요. 제 전남편도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을 걸더라고요. 네가 여기엔 웬일이야? 우리 시아버지가 땡땡병원 이사장님이시거든. 오늘 병원 10주년 행사라고 해서 온 거야. 네가 어떻게 이사장님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그래서 나 강남에 건물까지 사게 됐어. 건물주 모임에서 만난 게 내 남편이고. 그때 남편이 옆으로 와서 전 남편과 인사를 시켰죠. 제 남편은 그가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좀 놀라는 눈치였지만 보란듯이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은 제 전 남편에게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 후 남편은 제 전 남편에 대해 알아보았나 봐요. 지인들을 통해 들은 사실로는 전 남편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엄청 예쁜 간호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의사와 바람이 나서 애를 떠넘기고는 집을 나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퇴근 후 집 나간 와이프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병원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조만간 사직서를 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의사들 사이에 돈다고 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 때 문란한 행동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저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랑 똑같은 여자를 만나서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그 사람에게 복수할 마음은 없었지만 저는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 같아 과거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줄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